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자 뒤에 열심히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이 4.15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0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3년 4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139명이 각 지역구에서 부정선거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냈다가 13명이 그만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26명이 끝까지 남았는데 오늘 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126건에 대한 이들의 사법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정당한 사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처럼 혼자 연극을 하고 그러다가 끝냈습니다. 네, 정의는 없었습니다. 오늘 3시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 50여 분에 50분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50명쯤 되는 방청객들이 계셨고 저는 원고로서 또 윤용진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오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안철상, 김재형, 이흥구 3명의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안철상은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김재형과 이흥구는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대법관들이 들어올 때 모두 기립해달라는 경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번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 천대엽이 저를 믿어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에 속았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상을 기각할 거라고 벌써 오래전에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경고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이완용처럼 남을 테니 오늘 이 선고를 미뤄라 아니면은 인용을 해라 이랬는데 그 2가지 선택지 외에 기각한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일어나질 않으니까 안철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하,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왜 안 일어나느냐 이거겠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야유를 하고 법정에 소란을 일으키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 또는 구속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몇몇 분들이 소리를 치면서 미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2명이 끌려나갔습니다.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판결이 시작됐는데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는데 판결문 3건은 안철상이 읽고 2건은 이흥구가 읽었습니다. 그 이흥구가 읽었을 때는 그 전에 안철상이 저의 사건을 판결을 하려고 해서 여기 원고가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원고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윤용진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변호사 윤용진 출석해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을 때 방청석에서 큰 함성,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원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안철상, 이흥구, 김재형 이 사람들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예, 그 사람들 간신히 기각한다는 짧은 판결문 선고를 하고 이제 뒤돌아 나가는데 제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라에 이 정의는 없다. 지금 경찰에서 불법 행위를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나가면서 김재형 대법관이 저의 눈을 쳐다보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법, 옛날에 박상옥 대법관이 또 있었죠. 박상옥 대법관이 나가면서
마치 깡패처럼 에이 이러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 사람, 다음에 오늘 있었던 김재영이의 그 표정, 그다음에 안철상의 손하고 이거 보라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표정들에서 뭘 읽을 수 있었느냐? 평생 동안 남들을 선고하고 남들의 죄를 단죄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아래로 보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바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상은 이 방청석에서 튀어나온 당신들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왜 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180일 법대로 법에 나온 대로 180일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반성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이전에 재판에서 물었을 때도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26건이나 되는 많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126건이 있었으니까 빨리, 다만 몇 건이라도 6개월 이내에 털어버렸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했다면 그 말이 맞는 건데, 제일 앞에 있는 저의 무효 소송도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했고, 6개월 만에 다 끝내야 되는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했고 2년 3개월 만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택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판사가 안 오면은 구속한다고 그래서 제가 2시간 먼저 집을 나서서 거기 제 차에 앉아 있다가 2시간 뒤에 1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7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천대엽에 그 돈을 계산했을 때 55억 1880만 원이었습니다. 1시간에 35만 원씩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100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넘어갑니까? 저같이 자기네들이 오라고 그래서 나간 것, 그걸 갖고 2시간 늦었는데 70만 원을 내라 하고 선고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군부의 입맛에 맞춰서 엉터리 판결을 했던 대법관들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면 옛날 김문자 씨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한 사람 똑똑한 기자를 좀 챙겨주십시오,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부부가 저랑 연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찢어서 여기 포켓에 넣었다가 야근을 하면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렸으면 저는 김문자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9시에 우리 부서로 올라가서 야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부서로 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 김문자 씨의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내려왔는데 그 3층 보도국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이 전부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저 끝에 구석에 있는 제가 김문자 씨의 전화번호를 찢어서 버렸던 그 쓰레기통 하나만 치워지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때 거기에서 주운 제가 써놨던 그 김문자 씨의 전화번호를 갖고 그분의 영혼을 구하고 그분의 육체를 구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쓰실 때는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오늘 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어제 권오용 변호사가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줄이가 있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걸 뒤집어 놓은 건데 여기도 이렇게 사선이가 있죠. 이렇게 접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접었어요. 비행기를 접듯이 한쪽을 접듯이 접었습니다. 자, 이 투표용지는 뭐냐 하면 이 투표용지는 123장의 투표용지를 우리가 골라서 감정을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맡긴 이유는 정말 신권 다발처럼 신권 은행에서 갓 나온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종이이기 때문에 그 수만 장의 종이 중에서 가장 빳빳한 종이를 저희들이 골라서 준 겁니다. 골라서 주었는데 이 사진은 대법원의 판결문 안에, 그러니까 판결문 안에 있는 감정서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민경욱이 이 신권 다발과 같다고 하면서 신권 다발이 아니죠. 신권 다발 여러 장이 쌓아놓은 게 신권 다발이고 신권 화폐와 같다고 하면서 제출한 투표용지를 봤더니 육안으로 봐서는 접은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접은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접힌 게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접힌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접어놨어요. 아니 이렇게 접힌 거를 저희들이 이걸 제출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빳빳한 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감정을 하라고 수천만 원을 주고 제 돈 수천만 원을 주면서 이걸 감정해달라고 제가 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접어놨어요. 자, 이렇게 접어놨는데 그럼 이게 원래는 뭐였느냐? 원래는 어떤 거였느냐?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거. 여기에 접힌 게 있나요? 접힌 자국,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습니까? 접힌 자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줬을 리가 없죠. 얼마나 빳빳한 게 많은데 우리가 접은 걸 제출했겠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여기 신수정이라는 충북대학교의 무슨 연구소에 있는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 평활도,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빳빳하냐 아니면 이렇게 구겨져 있느냐, 이거를 평활도라고 해서 재는 수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빳빳한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폈는데 너희들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 접힌 자국 요게 현미경으로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멀쩡했던 왼쪽에 이런 멀쩡했던 투표용지를 이렇게 구겨놓고, 자기네들이 구겨놓고 이렇게 구겨놓고서 평활도가 떨어진다, 100% 해야 되는데 100%로 보면 100%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겨진 게 있어서 뭐 80%다 70%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통보서를 보냈거든요. 그 통보서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제출한 이 증거를 훼손 왜곡한 거죠. 이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늘 판결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재판이 1, 2, 3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심이에요. 단심. 제가 왜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 사무실에 7시가 지나면은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꽝꽝 얼어있는
이거를 겨드랑이 같은 데 끼면은 좀 시원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왜곡되고 잘못 훼손한 우리의 증거를 고의로 훼손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이유로 다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돼요. 10년, 100년이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준, 자기네들이 찍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찍어서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한 게 놀라운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가 이거를 보고, 왼쪽에 있는 이걸 보고 이거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이거는 권오용 변호사가 찍어놨던 건데, 찍어놨던 거에 여기 밑에 있는 QR 코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QR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똑같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빳빳한 거를 보내줬는데 여기 이렇게 사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구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찍은 건데, 뒤집어 찍은 거는 이렇게 또 사선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일부러 구겨서 제출한 겁니다. 우리가 제출했을 때의 상황과 다른 거예요. 이게 발견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심은 판정에 불법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범법자들, 이자들이 나가고 새로운 대법관들이 임명됐을 때 그들에게 이 사건을 재심을 맡기겠습니다. 재심을 맡기면 이걸 구겼는데 이것을 갖고 토대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정을 한 자, 이자들은 페르시아 같이 산채로 가죽을 벗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근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예처럼 잘못된 판정을 했던 그 대법관들을 종신형에 처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그림자 놀이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가 떠나기 전에 새로운 이균용이 와서 이거 다시 재판에 이러기 전에 단심제니까 땅땅땅 두들기고 말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천망회회 소위불루, 천망회회 소위불실, 하늘의 심판을 하는 그 물은 너무나 넓어서 성긴 것 같아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도 잃지 않는다. 사람의 죄를, 사람들이 세상에 저지르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세 명의 대법관들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는데, 오늘 세 명의 대법관들의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김재형, 이흥구, 다음에 안철상입니다. 이자들 이완영의 이름처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은 일회성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땅땅땅 잘못됐으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의의 망치를 두드려야 하는 대법관들이 그게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선관위는 그걸 받아다가 자기네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일장기 투표용지 정격에,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투표용지입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배춧잎 투표용지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 무효 투표용지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정격 유효 투표지로 변하는 겁니다. 한 번 부정선거를 하고 도망간 놈들을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대법관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이걸 용서해서야 되겠습니까?